그 여성가족부가 현재 하고 있는 그 가족의 어떤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이거를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보편적인 어떤 가족 개념, 이것을 저희는 인위적으로 깨뜨리고 파괴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이 고립되고 그런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성가족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교육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다움 책장 같은 것도 나다움 어린이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건데, 이 나다움 책장 사업에 보면은요, 거기에 여가부가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끼워 넣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을 여가부가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내용의 도서들을 좋은 책들 사이에 일부를 이렇게 넣어서 마치 아주 이렇게 좋은 음식, 그러니까 한 달걀 10개를 풀었는데 그 중에 신선한 달걀 9개에 1개의 썩은 달걀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읽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여가부를 위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낙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낙태 자유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면 자유화, 낙태죄를 없애고 낙태를 전면 자유롭게 여성에게 주어진 자기 결정권으로 낙태를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왜곡된 또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그게 단순히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문제. 그럼요.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낙태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생각에 이 여성가족부의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고 여성이 굉장히 권리를 얻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낙태가 전면 자유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또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이 되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낙태의 어떤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공론화할 수 있겠지만, 이 낙태를 아예 지금 보완적인 장치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성 책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낙태만 자유롭게 해주면, 그럼 사실 여성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경은 이해가 저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 강요된 낙태. 그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정말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탄생한 아이를 내 주도로 인해서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과 그 압박적인 문제로서 또 여성 인권, 또 그 아이의 인권, 생명이죠. 이것이 무참히 짓밟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시각, 또 현재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다르게 또 해석되고 또
여성 자신이 피해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현장에 계시니까 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 것이냐,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은 계속 존치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 분명히 어떤 그 정부의 의지가, 정권의 의지, 이제 정권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 뭐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만나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축소해도 된다. 저희가 굉장히 놀라는 것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보편적인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작년에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 중요한 게 여성 응답자가 74.3% 여성부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봤을 때도 여성가족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70%가 넘는다는 것이 조금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여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가부 폐지 의견, 이렇게 주장은 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더 리서치 결과라고 하셨는데 네. 의뢰하신 건 아니죠? 저희가 의뢰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의뢰한 거는요, 다른 이제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런 여론조사,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뭐 스크린을 몇 개 걸면은 원하는 답이 나오지만 전혀 관계되지 않는, 전혀 관계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관이 아니죠,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74.3%가 여성가족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여성 스스로가. 예. 그렇군요. 네. 저도 이거 기사에서 봤어요. 너무 많은 수치라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이 통계자를 많이 보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근접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건 75% 가까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럼 원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차관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이 여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해주신다면?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가부를 비난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사실은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보이고 있는 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누구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여성가족부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침묵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선대위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거, 이제 그런 여가부와 관련되어 있는 전현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성 의원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게 이 어떤 선택적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이게 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어떤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나와 친한 사람의 잘못에는 눈 감아주고 또
그렇다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가 진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부처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적 판단을 떠나서 네, 어,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여성 인권, 여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그렇죠. 당당한 입장을 냈어야 된다. 네, 그러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런 잃었죠. 신뢰를 잃고 네. 또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한참 문제가 많았지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저희도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고 성명서도 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가 힘들죠. 어차피 네.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부서가 폐지되고 하는 부분은 음, 최고 권력자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정권자의 어떤 의견 개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어떤 조금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우리는 이제 남녀 평등을 모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또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적 문제에 대한 대안, 네. 그리고 방향성인데 네. 글쎄 권한을 축소하게 된다면 지금같이 주장하는 부분이 여성과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데 네.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축소가 되게 된다면 또 여성이나 다문화나 청소년 이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축소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축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관련 업무의 재조정이겠죠. 조정.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같이 네, 이관은 할 건 네, 이관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위원회든 뭐든 어쨌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여성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남겨둬야지. 그런 기능은 있어야죠. 예, 예. 네. 우리 사회가 참 뭐 갈등이라는 게 너무 많은 네. 사회예요. 네. 근데 이런 부서, 정부 부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갈등의 하나의 또 요소가 된다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죠. 지금 다수는 아니지만 젊은 층의 국민들은 네.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20, 30대 남성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었으면 여러 가지 토론회가 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바른여성인권연합에서는 혹시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이런 토론회를 네. 한번 제안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서로가 조금이라도 간극을 맞춰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싶죠. 네. 저희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 받아줍니까? 저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로 또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여성가족부의 어떤 그런 미팅 이런 것들 요청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건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정치에 가는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죠? 그렇죠. 왜냐면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하죠. 이해당사자분들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유일한 보수단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단체가 혹시 다른 전문가가 대신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청회 예를 들어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 공청회가 보통은 이제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공고가 나고 그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당일인가 그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 그 공지가 올라왔고 저희가 급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그 공청회에 참여를 했을 때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패널들을 보고 이거는 공청회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기본 계획안을 서포트해주기 위한 그 발언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지 이건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그 온라인 공청회 하는 날 당일에도 그 하는 시간 동안 계속 항의 전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절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렇게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기본 계획에 참여를 하고 우리 의견을 우리가 듣고 그 계획안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그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모셔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왜 그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반응은 없었죠. 진짜 저희가 여러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때로는 정부와 싸워야 정부 부처하고 얘기하고 또 싸워야 될 이슈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낙태 전면 자유화가 작년 8월에 이슈화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당정청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 강력하게 이렇게 좀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어떤 그런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데 가면 저희가 느꼈던 답답함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냥 이 형식적인 공청회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국민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사실은 법무부나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 이런 미팅을 조금 몇 번 가졌었는데 이 정부가 어떤 끌고 가려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경청하려는 그런 태도가 정부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반대가 있을 때 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이 더 많은 어떤 전문가들, 더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해서 어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국민이 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미 짜여진 어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좀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건 맞나?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얘기해도 답답하고 정부 부처의 그 공무원들을 만나도 답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이 시민 운동가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발전하려면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견임 상임인데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상임이만 4년 내내 파도 힘든데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죠. 네. 거기다가 겸직까지 해야죠. 네. 그리고 정책, 법안은 반드시 입법 예고로 하게 돼 있죠. 네. 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에서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당일날 전날, 공지가 되고 하루 전날 공지가 되고 됐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니까 시민단체로서의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
구제 활동은 안 해보셨나요? 구제 활동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단체가 활동한 지 2년 동안 가장 첨예하게 여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 부딪혔던 이제 정부 저 여성가족부랑 부딪혔던 정책과 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낙태 전면 자유화 입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예민한 이슈인데다가 굉장히 이거는 페미니즘적인 이념이 많이 담겨 있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로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이 입법을 하려고 한다. 이 정책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발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부처는 지원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고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해결을 하려고 많이 이제 법안을 내거나 저희가 이제 낙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법들 발의를 했거든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사실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력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런 의견이 이제 필드에서 네.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의견이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가족부와의 교감, 네. 교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네. 드려보는 말씀이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2년 됐다고 하지만 그게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건 무슨 기간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순수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애국심, 네. 애민심이 있다면 네. 저는 뭐 기간은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는 우리 단체가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남녀가 조화로운 평등사회, 남녀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또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여성의 인권, 정말 진정한 인권, 여성의 진정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회복 사업이에요. 사실 이제 저출산 문제에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이 페미니즘 사상에 이제 이미 자신들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 여성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그것이 주는 유익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정말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 존중 사업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참 애정을 많이 갖게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저출산 문제랑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보수적인 그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심장박동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낙태율이 50%가 급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어떤 이 낙태를 우리가
낙태로부터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른 성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성가치관 교육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틀딱 소리를 들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제 성적 자유화라는 게 분명히 권한과 권리와 책임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권리라는 부분만 가르치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성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가치관 교육 같은 것, 그런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것 같이 그렇죠. 여성가족부를 왜 없애야 되냐, 존치해야 되냐,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뭐 옹호, 반대 이런 거 금방 우리가 도출할 것 같이 다 녹였어. 그렇죠. 녹여서 간다면 이런 여성가족부로 인한 국민적 갈등 그리고 이건 세대적 갈등이 아니라 성적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고 혹은 존치를 시킨다는 부분은 최고 권력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오로지 한 길만 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런 국민적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직면해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이슈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